여러분의 행복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자,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화요일인데요. 오늘을 그 저축의 날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금융의 날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 푼, 두 푼 모아서 저축해서 목돈 만드는 게 목표였다면 요새는 뭐 주식이다, 펀드다,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이 많잖아요.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금융의 날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 목돈을 모으려고 하면요, 이제 쓰고 다 쓴 다음에 남은 돈 모으시면 목돈을 절대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선저축, 후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하는데요. 그 통장에 용돈이라는 게 아니죠. 월급이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저축 통장으로 가게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또 이제 연말 되면 돈 쓸 일도 많은데 미리미리 좀 모아두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는 어떨지 들어가 볼까요? 이설아 캐스터. 네,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부, 경북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에 걸쳐 비가 오다가 오후 들어 비가 그치겠습니다. 이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중부 지방에 10에서 40mm로 가을비치고는 제법 많겠고, 그 밖에 남부 지방에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서해안과 일부 중부 내륙 지역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처럼 아침에 비가 오다가 오후에 비가 그치는 날에는 우산 잃어버리기 쉬우니까요. 오늘 우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까지는 해안을 따라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2.7도 등 어제 이 시각보다 3, 4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전, 전주, 대구가 모두 20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금융의 날이자 독도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독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19도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아침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주말부터 때이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절을 거스른 추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제는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와 전남 남해안 지방에, 모레는 강원 영동과 제주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금요일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첫 번째 소식 나경훈 씨가 가져오셨는데요. 네.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뭐 넘치는 에너지 하면 또 저 아니겠습니까? 비가 와도 에너지, 눈이 와도 에너지. 예. 우리나라 국민 평균 수명이 82세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나이는 건강 나이 73세라고 합니다. 9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9년 정도는 아프거나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또 이 기간 동안은 병원비가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이런 걱정을 즐거운 운동으로 한 방에 날려버리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웃음과 에너지가 넘치는 청춘들을 만나러 지금 함께 가시죠. 지난주 목요일 여의도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건강100세 운동교실에서 그동안 열심히 배운 건강체조들을 선보이는 자리였는데요. 건강과 청춘을 찾아주는 건강100세 운동교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힘이 나네요. 네. 오빤 강남스타일. 네? 아주 아프게 있어요. 어머나, 강남스타일.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야, 이게 강남스타일 하려니까 힘드네요. 제가 왜 여기를 나왔냐면요. 이 아파트에는 정말 강남 스타일의 멋진 형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멋진 형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가보시죠. 계속 저러고. 정말 이곳은 강남의 한 경로당인데요. 건강100세 운동교실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춤과 체조가 결합된 일명 신바람 건강체조라고 하는데요. 다들 정말 신나 보이시죠? 진짜 건강해 보이시네요. 옆에도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데도 그냥 어깨춤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저기 어르신 잠깐만 나와보세요. 예. 아까 그 시작 전에 차려 12시에 누가 하셨죠?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쪽에 아파트 끝에서도 다 들리더라고요. 자, 그거 한번 차려 그거. 네. 예, 웬만한 청년들보다 더 힘이 넘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 이곳에 모여 건강체조를 열심히 한 덕분에 몸도 마음도 젊어지셨다고 하네요. 혈액순환이 느껴지는데요. 얼마나 청춘을 되찾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힘하면 허벅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벅지 발실험! 예, 화이팅! 정민이가 힘들어 보여요.
제가 그 힘을 느껴보기 위해 직접 해봤는데요. 이거 설정 아닙니다. 진짜 한방에 무너졌습니다. 정말요? 아니 다리 굵기가 틀리더라니까 일단. 예. 운동교실에 참여하신 어르신들께서는 꾸준히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에 참여하신 결과 하지 근력, 유산소 지구력, 평행성 등의 건강 지표가 30% 이상 개선되었고 복부 비만이나 체중도 감소하는 운동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실제로 한 어머님은 우울증으로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곳에서 다시 삶의 활력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집에가 많이 아이고 그만 살고 죽어야 쓰겠는 요거만 하면 허리가 차. 어머님 올해 연세가? 지금 80 하나예요. 야, 예. 머리만 염색하시면 60 하나. 그럴까 봐서 염색 안 해요. 염색을 60 안 하나를 보고 누가 따라 그럴까봐. 아이고. 누가 따라온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건강백세 운동교실로 가보시죠. 아름다운 분들이 모여있는 경로당을 찾았는데요. 뭔가 동작이 조금 특이하죠? 아니 이게 뭐 그러게. 제가 온다고 이렇게 박수를 열심히 쳐주시는 건가? 아니면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운동하는 겁니다. 이게 운동이에요? 지금 하는 동작이 치매 예방 운동이라고 해서 저도 열심히 따라해봤는데요. 저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몸이 뜨거워졌어 지금. 그렇죠. 자극을 주면 신체 모든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실버들을 위한 건강체조. 신나는 음악과 함께 움직이다 보면 근심, 걱정도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자유대로 오른쪽에 나가 왼쪽 다리 다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아주 육체의 그 발랄함이 우리 몸에 생겼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예. 근데 10년 그 전에 얼굴이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지. 이제 곧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할 텐데요. 집에서도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는 치매 예방 체조를 배워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시죠. 치매 예방 체조를 TV를 보시면서도 하실 수 있게 매일매일 권장합니다. 손끝 박수, 주먹 박수, 손바닥, 자극을 주는 것 손목, 같아요. 망치, 그다음에 손등 박수 치고 시원하세요. 발박수를 계속 치시면서 함께 하시는 걸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다 알면서도 안 하죠. 네. 이렇게 운동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실천하기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건강 100세 운동교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적합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교육, 또 개별 건강 수준과 우울증 측정까지 해서 치매 예방은 물론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건강 100세 운동교실 참여 시설은 2005년 1,200여 개 수준에서 지난해 4,000개소가 넘었고요. 강습 횟수도 처음보다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시 어르신들의 축제 현장으로 가볼까요? 본격적인 건강체조 발표가 시작됐는데요. 화려한 퍼포먼스부터 무대 연출까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공연들이 펼쳐졌습니다. 나성에 가면 이날 축하 공연과 연예인들도 참석해 어르신들이 무척 좋아하셨는데요. 집에서만 울으라고 뭐 몸도 건강치 않지만 나와서 이렇게 활발하게 운동하고 그런 게 마음도 즐겁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더 젊어진 것 같아요. 한 30년, 40년 앞으로도 120살을 간단하게 살겠죠? 그럼요. 즐겁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고령의 참가자들에게는 장수상을 드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는 본격적인 고령사회 접어들게 됩니다. 해마다 노인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평균 수명을 늘리는 것보다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현재 12년째 전국 약 4,000여 개 경로당에서 이런 100세 운동 교실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열정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청춘이 아닐까요? 어르신들! 집에 혼자만 계시지 말고 가까운 건강 100세 운동교실을 가셔도 건강도 찾고 친구도 만나고 청춘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빨리 저걸 신청해드려야겠어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다들 표정도 좋으시고 너무 보기 좋네요. 잘 봤습니다. 자, 이어서 은퇴를 앞둔 분들의 눈이 번쩍 뜨일 소식, 김생민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희망 일자리의 형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회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소득을 올리면서
보람을 찾고 싶다. 예, 이런 일자리가 가장 관심이 많았는데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은요, 이런 일거양득의 일자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 2막을 알차게 꾸릴 수 있는 일자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 82.2세. 기대 수명이 증가할수록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중년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무슨 경제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준비가 다 안 돼 있다는 거. 하는 일이 없으면은 그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지 50대가 직접 자기들이 찾아야 된다는 그 두려움도 좀 있고.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의향이 있다는 중년들. 이들 중에는 사회 공헌 일자리처럼 의미 있는 일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이 되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서울의 한 경로당.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하시죠?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이유,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경로당 코디네이터 이경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년들의 즐겁고 건강한 일상을 책임지는 이경혜 씨를 소개합니다. 경로당 코디네이터는요,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고 건강 프로그램 및 일자리 정보 안내, 평생 학습방 운영 등의 일을 하는 복지연계형 보람 일자리 개선합니다. 보람 일자리. 해주고 노리고 다 줬어. 여러 사람이 웃고 즐기니까 너무 좋지요. 경로당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살펴서 해결해드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또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즐겁게 해드리고. 인상이 참 좋으시죠? 네. 어르신들의 생활에 있어 즐거운 여가만큼 중요한 건강. 이경혜 씨는 어르신들을 위해 이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감정 순화에도 좋지만 또 인지 능력에도 도움이 돼갖고 치매 예방에 많이 쓰는 활동이에요. 무궁무가거나 알록달록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 칭찬은 고래도 아니 어르신들도 춤추게 한다. 즐겁게 활동을 즐기니 치매 예방 효과도 배가 되겠죠. 청춘일기. 누가요? 최학기 선생님. 그래요? 저도 60이에요. 어머니. 지난 37년간 공무원으로 활동한 이경혜 씨, 퇴직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보람 일자리에서 찾았다고 하는군요. 늦바람이 무섭다고 하던가요? 일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 그녀, 집입니다. 엄마 뭐예요? 당황한 아들, 다음 상황은요? 다 같이 together 일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가족과 나누며 1막보다 화려한 인생 2막을 보내고 아침마다 있습니다. 나갈 수 있다는 데가 있다는 것이 큰 즐거움이에요. 그래도 또 수입도 있고 일석이조죠. 42만 7천 원이에요. 보람도 느끼고 소정의 급여도 받고 일거양득 일자리라고 합니다. 서울시 보람 일자리는요, 서울시민 50세에서 64세를 대상으로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공헌을 하고 또 새로운 커리어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사회공헌 공공 일자리입니다. 서울시 보람 일자리는요, 직업 유형에 따라 복지연계형, 지역문제 해결형 등으로 나뉘는데요. 관련 교육을 수료하면 월 57시간 이내로 일하면서 활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찾아간 곳은 어딜까요? 50플러스 캠퍼스. 은퇴자들의 인생 재설계를 돕는 이곳에서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주 업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50플러스 모더레이터입니다. 이름부터 생소한 김수동 씨의 직업, 무슨 일을 하냐면요. 서울시민 50플러스 이상 세 분이서 모여서 뭔가 이제 이 보람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 커뮤니티 활동을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팀들은 없었나요? 좀 주변에? 어려움은 여럿이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단합이 안 되고 서로 이제 좀 중년들의 맞춤형 학습 설계를 돕고 교육과정 운영과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하는 김수동 씨. 과거 잘 나가던 벤처기업의 경영자였지만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아 보람 일자리를 택했다고 합니다. 능력과 의지, 경력이란 삼박자를 갖춘 이들에겐 지금이 인생의 주변 친구들이 황금기입니다. 되게 뭐 우울해가지고 약도 먹고 한다는데 전 그럴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집중해서 살아왔다 그러면은 이제야말로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이곳의 아침은 호루라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안녕. 안녕. 멋있고 좋아요. 왜요?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니까요.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서포터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내게 맡겨라. 학교 안전관리 서포터 이민환 씨. 그는 손주 같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행복한 인생 2막을 꾸려갑니다. 선생님 말만 들으면 돼요. 알았어요, 지금부터. 손꿈치라고 그러죠, 손꿈치. 학교 안전관리 서포터는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부터 7대 안전교육까지 안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십니다. 퇴직교원, 소방관 등이 경력을 살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심폐소생술. 눈높이에 맞춘 수업은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좋아하죠? 뿌듯해요. 왜 뿌듯해? 똘똘해라.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멋진 대답이에요. 처음엔 이 일이 어색했지만 금세 적응을 했다는 이민환 씨.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같이 막 씨름했더니 땀이 제대로 나네. 옛날에 교단에서 했던 그런 게 새삼스럽게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네, 30년간 교직 생활을 했던 경험을 살려 제2의 직업을 찾고 은퇴 후 경력 단절이란 현실도 이겨내신 겁니다. 뛰지 말고. 고맙습니다. 일주일에 3번 출근하는 날만 기다린다는 이민환 씨. 안녕. 그는 요즘 아이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인생 후반전을 즐기고 있습니다. 살아나는 것 같고 내 자식 같고 내 손자 같으니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90년대부터 중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적 활동으로 연계해 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다 정년이 없는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서는 지금 그런 정년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회가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그 문을 먼저 만들어서 두드려라 라는 말이 있죠. 저마다 다른 모양새로 인생 후반전을 그리는 대한민국 청년들, 그들의 의미 있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50플러스 화이팅! 네, 은퇴 앞두고 이제 좀 고민 많으셨던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이 참 많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보람 일자리 외에도요,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정책이나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요. 다양한 정보가 집결된 서울 50플러스 국제포럼이 다음 달 7일, 8일 이틀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궁금한 뉴스 시간입니다. 강승화 아나운서.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 같은 이동 수단들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런 이동 수단들을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많은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가 좀 애매해서요. 많은 분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1인용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많아요. 빠르고 재밌고 편해서 많이 하나 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작동법도 쉽고요. 휴대하기 편리해서 그 인기가 나날이 치솟고 있죠. 바퀴가 하나인 외발 전동 휠부터 전동 퀵보드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동휠 사러 왔어요. 출퇴근용으로 알아보다 보니까 자전거 외에 이게 낫더라고요.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손꼽히면서 찾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확실히 추세입니다. 작년보다는 판매량이 많이 늘었어요. 보통 일주일에 하나 이렇게 판매되던 게 지금 일주일에 4-5대씩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용자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늘고 있는 반면 어떤 법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쉽게 탈 수 있어서 안 차고 있어요. 면허증은 혹시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면허증도 있어야 탈 수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래요? 네,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실 텐데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 현행법 때문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위험한 사고들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고요. 차도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그렇게요.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자들은 이런 법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전거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는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차도로 다니라는 거는 거의 그냥 뭐 타지 말라는 거 아니면 죽으라는 거. 네, 차들이 쌩쌩 달리는 차도로 가기에는 딱 봐도 속도가 느리죠. 그러게요. 자칫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도로 달리다 보면 이제 야심한 시간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차를 밟고 갑자기 들어오는 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사고 날 가능성이 많죠. 인도로 다닐 때는 사람들이 위험하게 왜 여기서 타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차도로 또 내려가면 또 차들이 또 빵빵거리면서 위협 운전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법과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게 지금 아주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법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최근 도심에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하고 있죠. 이야, 엄청납니다. 이번 달만 해도 전국 각지에서 연일 멧돼지들이 나타나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는데요. 그렇게 단체로 우려한 게 없잖아요. 한두 마리씩 가는 거보다 10마리씩 왔는데. 지난 16일에는요,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에까지 나타나서 주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나 그날 마치 아들 생일이라서 좀 일찍 들어갔는데 돼지 일로 확 뛰어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하랬지. 총소리 소리 듣고 나가 보니까 그 앞에 돼지 죽어 있었어요. 그때 나타난 멧돼지인데요. 1시간 반 넘게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단지를 발칵 뒤집어 놨다고 합니다. 결국 옆사의 총에 사살됐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곳곳에는요, 그날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큰 돼지였어요. 숫돼지인데 길거리로 뛰어나왔더라면 큰 사고가 났을 겁니다. 멧돼지가 도심으로 가장 자주 내려오는 시기는 가을이라고 합니다. 멧돼지들 왜 내려오는 걸까요? 산에 풀들이 시들어가고 그리고 도토리 같은 열매들이 떨어져서 먹이가 부족하니까 멧돼지들이 도심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올가을 멧돼지 때문에 유독 몸살을 앓고 있다는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멧돼지 뭐 많이 나와요? 네, 계속 아주 흐린 날이나 뭐냐면 계속 들어와요. 여기 보면 다 피해로 갔어요. 먹이를 찾아 마을까지 내려오는 멧돼지들이 밭을 망쳐놓는 바람에 주변이 쑥새밭이 됐습니다. 고구마를 걷어야 할 시기에 나타나서 한 해 농사를 망쳐놨다고 하네요. 다 파헤쳐놨네. 쏙쏙 빼먹으니까 이렇게 고구마 수는 보여도 또 털 게 없어요. 약 한 달 전부터 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구마 캔물 되니까 계속 와서 이렇게 파먹는 거예요. 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리 한번 와봐봐요. 이게 다 홀다가 이거 다 쑤셔놓은 거예요. 이게 다 홀다 쑤셔놓은 거예요. 네, 집안 대대로 모셔온 조상들의 묘까지 파헤쳐놨습니다. 이건 곤란하죠. 다 우리 집안 될 거죠. 당연히 집은 안 좋죠. 조상묘인데. 마을의 피해를 더 두고 볼 수 없었던 주민들은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에 덫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예, 올무라고 그럽니다. 이건 올무. 이제 더 이상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택가까지 멧돼지가 내려오는 일이 잦은 가을철 주의가 필요합니다. 멧돼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멧돼지와 가까이 마주쳤을 때는 당황해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뛰어서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네, 멧돼지를 만나면요, 나무 뒤 저렇게 숨으시면 은폐물 뒤로 몸을 천천히 피하시고요. 행여나 돌을 던진다든지 호잇 저렇게 주의를 끄는 행동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매년 가을 특별한 감이 열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한 마을입니다. 여기저기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감나무 되게 많아요. 이 동네에.
감 유명한 동네예요? 우리 마을에 특이한 감나무가 있는데 네. 소원을 들어준다고요. 감나무가 소원을 들어줘요? 네. 운흥사로 가시면 그 감나무 있어. 마을 주민의 믿기 힘든 제보, 정말 그런 감이 있는 건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감이 오시나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KBS에서 왔는데요. 예. 이 절에 소원을 들어주는 감이 있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예, 소원을 들어주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감나무를 보여주겠다며 발걸음을 옮기는 스님. 저기 저 감나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신비의 감나무. 근데 그냥 감나무 아니에요? 예. 스님이 직접 감을 따서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감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그냥 감이잖아요. 그냥 감인데. 예, 그냥 감인데요. 감이 안 오는데요? 그냥 감이죠. 그런데 여기 아주 신기한 일이 있답니다. 이 안에 신기한 거요? 아기가 또 하나 있어요. 예? 아기가 있다고요? 그때 감을 뚝 잘라서 속살을 공개하는데요. 보이시나요? 씨가 아니라요. 감 안에 감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신기하죠? 저 감이에요, 저게? 감이에요. 감 속 안에 또 감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소원을 빌어 많이 오죠. 감 속에 숨어 있는 또 하나의 감 꺼내 봅니다. 오. 정말 감 맞죠? 맞네. 예. 근데 이게 이 감 맛은 어떨까요? 일단은 큰 걸 먹어봤습니다. 이건 아직 안 익었나 봐요. 뜰보요. 그건 땡감인데 홍시가 돼야지요. 그러면은 아기 감도 떫은 맛일까요? 이건 달달한데요? 그렇지, 아까보다는 조금 익었으니까 달달하죠. 특별한 감에 신비한 기운이 있다고 믿는 주민들, 감나무 앞에서 소원을 이렇게 비십니다. 이 우리 나이다. 재수 있고 우리 아들 대학교에 가라고요. 우리 손자. 그냥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네, 이 감나무의 정체가 정말 궁금한데요.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저곳 유심히 살펴보는 전문가인데요. 일단은 이거 감나무 맞는 거죠? 형태나 특징을 일반 감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감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겉모양은 영락없는 감이 맞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맛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감 속의 감, 아기감과 일반 감의 당도를 비교해봤습니다. 감으로서 자격이 충분할까요? 확인 결과 오히려 일반 감보다 더 달달한 걸로 보이는 나왔습니다. 당도의 범위에 충분히 들어있고. 근데 감 속의 감이 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마감과 아기감의 그 동시에 혼재되어 있는 이런 경우는 식물학상으로 보면 키메라 현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유전자가 섞이면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는 키메라 현상이라고 합니다. 10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이라고 하네요. 특이하죠? 보살님도 소원 받으세요. 100만 분의 1이면 소원 빌만하네요. 그럼요. 네. 신기한 감 속의 감도 두 종류의 감나무 조직이 합쳐져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100만 분의 1 확률로 열리는 감 속의 감. 요런 진기한 감이라면 소원 웬만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것이 제 소원입니다. 스님의 따뜻한 얼굴 보러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맞아요.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은 백승조 아나운서가 가져오셨죠? 네. 선선한 바람에 몸을 맡기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가을인데요. 그런데 어디로 떠나야 할지 고민도 되고 또 전에 가본 곳은 식상하다는 분들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이맘때 떠나면 좋다는 핫플레이스가 있는데요. 아는 사람만 알고 찾아간다는 그곳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올가을 꼭 가봐야 하는 명소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가서 봐야 알아요. 그런데 왜 인제서 나왔을까? 왜요? 얼마나 미리미리 소문이 났는데? 저희가 너무 늦은 건가요?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가 봤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명소로 소문이 난 걸까요? 충남 서북지방
등대 역할을 하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여기가. 높이 790m의 오서산, 특히 이곳은 서해 바다와 인접해 서해 등대산이라고 불리는데요. 산 곳곳엔 가을이 머물러 있습니다. 곱네요. 남편이랑 따라서 가을 여행하고 싶어서 왔는데 단풍도 좋은 계절이라서 올라올 때 빨간 단풍 너무너무 붉고 예뻐요. 아직 아쉬운 가을 나들이, 사실 진짜 숨은 명소는 따로 있습니다. 경치를 한번 쭉 들어줘야지.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기 오서산 정상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 거기 가면 뭐가 있길래요? 옥새풀이 굉장히 좋은 건데요. 정상에 올라야 볼 수 있다는 그곳, 약 2시간을 등반해서야 도착했습니다. 이야, 좋다. 눈앞에 펼쳐진 은빛 물결, 오서산 정상이 2km가량 자리한 억새 군락지인데요. 경치가 환상적이죠. 네. 야. 억새의 장관이 사람들의 발길 붙잡고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올라오는 길에는 단풍이 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정상에 오니까 억새가 많아서 이거 보러 오는구나 싶기도 하고. 와도 지루하지 않는 산.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다 이렇게 구망이 틀려서 너무 좋고요. 이곳이 다른 억새밭보다 특별한 이유, 서해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경치 때문인데요. 마음이 확 트입니다. 경치, 공기 아주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등산에 지친 이들을 위해 이어지는 다음 코스. 멋진 억새를 즐기고 온 등산객들이 제철 맞은 대하로 허기를 채우는데요. 굵은 소금에 싱싱한 대하 투하. 이야, 대박이다. 이곳에서는 특히 소금구이 대하가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큰 거 보세요. 와, 진짜 크다. 서해안의 명물인 대하는 가을에 살이 올라서 맛이 더 좋다고 하는데요. 군침 넘어갑니다. 오서산에 좀 억새풀 보고 산행 좀 하고 와서 이제 대하 먹으러 왔습니다. 올가을 눈도 입도 푸짐한 여행. 제가 몇 마리 먹었는지 셀 수가 없어. 이거 보세요. 너무 많이. 수고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죽여줘요. 가을 뜨고 있는 핫플레이스, 이번엔 경상남도 의령군입니다. 이곳에 보기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부자, 저기도 부자, 부자가 판을 치는 이곳. 정말 여기만 오면 부자가 되는 걸까요? 선생님 여기 근처에 부자 되는 길 있다고 그러던데 어디로 가야 돼요? 여리로 가면 됩니다. 부자 되는 길 있습니다. 부자길? 2013년부터 부자길 코스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왜 많은 길 중 부자라는 이름이 붙은 걸까요? 여기 부잣집 아닙니까? 이 회장 생각 아닙니까? 오다 가면 부자가 좀 되는 모양이지. 많이는 안 돼도. 되는 사람 있는 것 같아. 그렇길래 또 오고 또 오고 그래. 그걸 보는 사람이 있건데 그렇게. 부잣길 첫 번째 코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주의 생가입니다. 대문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부자의 기운, 이걸 갖고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부자 기운을 얻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요? 아빠랑 같이 걷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때 진짜 부자가 저는 나타났습니다. 의령에서 자식 많기로 많은 부자입니다. 딸 서희, 아들 너희 총 7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박예서, 박예아, 박예훈, 박예한, 박예건, 박예명. 예예예. 물질로 부자도 되고 더 좋고 아들의 마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찾아왔습니다. 이 길의 탄생은 이 손 모양의 바위에 얽힌 사연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마리의 어떤 도인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이 소바위를 보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3대 갑부가 올 것이라는 예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국내 굴지기업 창업주 3명이 이 솥바위를 중심으로 탄생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세요? 그 길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부잣길 투어에 나섰습니다. 다음 코스로 가는 길, 이곳에도 수많은 부가 축적돼 있다고 하는데요. 청설모 부잣길인 것 같은데요. 왜요? 왜? 도토리가 알이 좋은 게 엄청 많아요. 도토리 주인 등장! 올겨울, 아니 내년 겨울도 끄떡없겠네요. 금강옆에 자리한 탑바위, 이 바위가 무너지면 악재가 생긴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특이한 기운 덕에 많은 사람이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고3 아들이 있어서 대학 수능 잘 치게 해달라고 빌고 있어. 자식들이 잘 되면은 더 이상 뭐 행복한 부자는 없겠죠. 그렇게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걷다 보면 부잣길 코스의 명물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성황리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와. 높이 13m, 둘레 5m의 크기를 자랑하는 성황리 소나무는 약 300년 동안 이 마을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30cm 떨어진 다른 소나무 가지와 맞닿으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다는 전설도 숨겨져 있는데요. 이야, 이 소나무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자손들이 정말 번창하고 300년, 1000년 될 때까지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들의 기운을 얻는다는 부잣길. 가을의 풍경과 사람들과의 새로운 추억으로 마음의 부자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저는 돈도 많아서 뭐 풍요롭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부자야 더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마지막 숨겨진 핫플레이스 인천광역시입니다. 최근 해시태그와 함께 인기를 얻고 있는 사진 속 장소, 인천대공원인데요. 벌써 출사를 위해 여러 사람이 출동. 모두의 앵글이 향한 곳, 울긋불긋 단풍나무가 울창한 단풍터널입니다. 예쁘네요. 여기는 인천대공원에서 그 단풍터널로 유명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사진을 많이 찍으러 오고 있습니다. 막 찍어도 화보가 된다는 장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인증샷을 남긴다고 합니다.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C'est une chanson qui nous ressemble. Toi tu m'aimais et je t'aimais. Nous vivions tous les deux ensemble. 네, 단풍이 만든 명소에 한 번쯤 사진 찍어보고 싶은 곳. 도심 근교의 위치에 쉽게 찾아올 수 있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림에서나 볼 듯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연출되는 그러한 장소거든요. 한편 사람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으니 은행나무 전체 넣는 거 찍는 거예요. 공원 안에 위치한 거대한 은행나무, 이곳에 빼놓을 수 없는 출사지입니다. 정말 멋지죠. 은행나무가 800년 된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 사진 찍는 걸 즐겨하고 있습니다. 여기 웅장하고 아주 멋진 곳입니다, 은행나무가. 은행이 노랗게 내려앉을 때 다시 한번 찾고 싶네요. 이야. 이곳에 숨겨진 출사 명당,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있어요? 가을의 꽃이라 불리는 메밀꽃밭이 있는데요. 저 옛날 시골 고향으로 돌아간 기분이고 전원 풍경 같고 좋죠. 오신 분들이 찍어주니까 화면도 잘 나오는 것 같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바람도 좋고 꽃도 좋고 좋아요.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오늘 소개된 명소에서 여러분의 가을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가을 소식 잘 봤습니다. 자, 다음은 안수지 씨가 준비하셨죠? 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달려가는 열혈 이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마을을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마을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열의를 그냥 제쳐두시고 달려가시는 분이에요. 못 말리는 우리 오지랖 이장님, 지금부터 만나보실게요. 한적한 시골 마을,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강아지 잊어버렸어. 와서 강아지 좀 찾아줘. 주민의 다급한 도움 요청에 누군가 등장합니다.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을은 내가 책임진다. 열혈 오지랖 이장님 박병대 씨. 이장님이요? 우리 동네 이장님. 말씀만 드리면 다 그냥 뭐든지 다 해결돼. 걔를 왜 잊어버려? 가장 먼저 마을 방송을 내보내는 미리 이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건상에서 기르는 강아지 바둑이 보신 분? 개건상에 개 못 봤어요? 몰라요. 몰라요? 개 봤어요? 개건상에 개. 못 봤어. 실종된 바둑이를 찾아 동네를 돌며 수색하던 그때 야! 바둑이 이리 와! 바둑이 이리 와! 드디어 잃어버린 바둑이 발견. 바둑이 이리 와! 아 귀여워. 또 오네요. 너 어디 가냐? 바둑이 이리 와! 바둑이 이리 와! 가자, 바둑이 가자! 결국 바둑이의 짧은 일탈은 이장님 때문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찾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어? 어디 갔었어? 여러 가지 다 일손도 도와주시고 불났을 때도 도와주시고 누가 돌아가셨다 한번 발먹고 나서요. 오늘 좀 전화해. 언제든지. 오늘도 한 건 해낸 오지랖 이장님 대단합니다. 이장님은 아내와 함께 마을에서 두부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매일 아침 일찍부터 직접 두부를 만드는 게 부부의 중요한 일과입니다. 그런데 가게 일을 돕는 이장님의 모습이 좀 왜 불안해 보여요? 걱정하지 마. 이게 물이 조금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 옆구리 나온다니까? 마을 일은 척척 해결하는데 정작 본인 가게 일은 실수투성입니다. 결국 아내에게 한 소리 듣고 앞마당으로 쫓겨난 이장님. 직접 키우는 표고버섯 아주 잘 열렸습니다. 아까 실수를 만회하려는지 열심히 버섯을 캐는데요. 하지만 웬일인지 아내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나가서는 1등, 집에서는 꼴등. 저 벌써 도망가잖아 저기. 잠깐 열심히 하나 했더니 아내 몰래 어디론가 나갈 채비를 하는 이장님.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침에 한번 나가봐야지 있었죠. 어? 이장님 하루의 시작은 동네 순찰입니다. 미스터 조. 안녕. 그래 알았어. 빨리 가 공부 열심히 해. 간밤에 무슨 일은 없었는지 아침은 먹었는지 마을 주민들의 시시콜콜한 안부까지 모두 알아야지 직성이 풀린다는 이장님. 나 혼자 하지 애린 또 일 있어서 일해. 아. 그러다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내일처럼 발벗고 나서는데요. 오늘은 혼자 계신 이씨 할머니네 깨 고르는 일을 돕습니다. 내일은 또 장소에 가야 되잖아. 그래서 가다가도 늙으니 뭐 한다고 또 있고 하는 거 봐. 요만할 때부터 내가 알았어요. 맨날 집안 같이 사니까 그저 화물 없이 좋지 뭐. 이씨 할머니네 일손을 돕고 다음 집으로 이동하는 이장님. 이번에는 초록대문 아저씨네 헛개나무가 이장님 눈에 걸렸습니다. 달라. 갖고 와. 내가 줄게. 이거는 한 100만 원 되겠다. 100만 원. 무슨 100만 원. 우리 식당에다 갖다 놓으면은 손님들이 와서 사간단 말이야. 어디다 딱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마을 일을 돕다 보니까 무소리 정도는 마을 주민들의 서비스입니다. 6년째 마을 이장직을 맡고 있는 박병대 이장님. 마을 주민들의 대소사까지 모두 다 꿰뚫고 할머니 계세요. 혼자 사는 할머니. 얼마 전에 자식 앞세워가지고 아주 가슴이 아파.
깨털던 집 그 할머니 손주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갔어. 연세대학교.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 두 개 있잖아. 비가 그냥 한 4시간 동안에 한 200mm 와가지고 그냥 분뇨장이 넘어서 그냥 그 양반도 고생 많이 했지. 정말 대단하고 유별나기까지 한 이장님의 마을 사랑,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노인네들만 사니까 많이 도와주지. 이장님이 반나절 내내 마을 걱정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 시간, 식장에 있는 아내는 점심시간 손님 식사 준비로 정신이 없습니다. 장사 때 시간이 되냐고 와서 좀 해줘야지. 그러게요. 점심시간에 바쁘신데. 이장님께 긴급 호출을 해보지만 아유 지겨워. 전화 안 받아. 이장님 전화했으면 좋겠어. 이장님 사모님 소리 듣는데 아유 사모님 소리 안 들어도 돼. 이런 아내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의 오지랖 이장님 이번에는요 옆 동네 일까지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장님 한 분이 다리 수술하고 아주머니는 그냥 이 중풍 맞고 이런 양반인데 깨를 변하는데 수학을 못한다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일손을 돕기 위해서 군부대에 대민 지원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어디야 깨밭이? 2시간이면 더 이거. 장정들까지 끌고 도착한 장소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옆 동네 주민의 깨밭. 숙달된 조기에 시범 있겠다. 어? 이거 갖다가 쌍성한테 이게 스냅을 줘서 탁탁 해야 되는 거 알았어? 우리 hun가폰 폼 날지 입어서 어디 갖다 내놔도 틀림없어. 이렇게? 야, 하다 이제는 옆 동네 깨밭에 와서 깨알 같은 시범까지 선보이시는데요. 주민들은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나도 아파서 나는 걸어가지를 못해. 계속 좋죠, 해몽. 많이 넣으면 안 되는데. 척하면 척, 대가 없이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해주는 이장님.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혼자 말없이 뜨개질에 열중하고 계시네요. 우리 아저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나는 이런 걸 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려. 언제나 마을이 우선인 남편에게 화가 날 때면 뜨개질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는데요. 초등학교 3년 선배였는데 어쩌다가 18살 때 말라가지고 그냥 우리 남편이 첫사랑이니까 6년 연애 끝에 결혼에 꼬린 그때는 아내한테 열혈 순정남, 그런데 마을이를 맡고부터는 마을의 열혈 순정남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180도 틀려졌지. 어쩜 그래요. 밤이 늦어서야 모든 마을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는 이장님. 이장님 깨달아 갔다 이렇게 됐어? 이장님 가서 이거 했고 이거 물린 거 아니야 이거? 누가 그거 하래? 오지랖 앞이 넓어서 그걸 어떡하... 그지 까봐라 진짜. 아니 그냥 오지랖 앞이 넓은 나보고 어떡하라고. 못 말리는 남편의 오지랖, 이래저래 속상할 만하죠. 그렇게 폭풍 전야 같은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말끔하게 차려입은 마을 주민들 하나둘 관광버스에 올라탑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들 결혼식이요. 주민들을 태울 관광버스까지 직접 대절한 이장님. 그런데 주민들을 다 태우고 나니까 아내의 자리가 없어요. 없다고요? 어디 오시는 거예요? 아 동생이. 왜요? 차 얻어 타러 오라가는데 싸우네. 가족 결혼식까지 마을 주민을 먼저 챙기는 이장님 때문에 결국 꿀이 난 아내. 에휴, 결국 각자 다른 차에 몸을 싣고 결혼식장으로 떠납니다. 드디어 도착한 결혼식장.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실한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네. 많은 하객들이 신혼부부의 새 출발을 축복해 주는데요. 그런데 예식 도중에 갑자기 어디론가 나가는 이장님. 식당으로 가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이리 와요. 여기 이리 와요.
아유. 뭘 하나 봤더니 길을 못 찾고 헤매는 마을 어르신들을 에스코트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안내는 물론이고요. 정성껏 음식까지 배달해 주는데요. 천천히 잡수요, 천천히. 선생님 많이 잡수요? 건주가를 한번 불러줄까? 이 술 한 잔을 드시고. 이때 뒤늦게 아내가 식당으로 들어옵니다. 이내 꾹 참고 있던 한마디를 건네는데요. 내년에 우리 결혼 40주년인데 뭐 생각한 거 있냐고. 당황하신 것 같죠? Hey, darling. You want something? 얼마나 행복해 이렇게 같이 앉아서 먹는데. 사랑하는 마누라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그날 이후 더욱 냉랭해진 아내의 태도. 오늘은 웬일인지 가게에만 딱 붙어있는 이장님이 이내 아내를 불러냅니다. 빨리 와. 빨리 와.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이장님표 애교랄까요? 웃어 죽네, 웃어 죽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나?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이 정도만 해도 야, 바깥으로 나들어다니면서 짜증내지 마라. 그래도 조금만 다녀. 알았지? 못 말리는 열혈 이장님, 앞으로는 사랑하는 마을 일도 아내도 둘 다 챙기는 멋진 이장님 되시기를 바랄게요. 아니 저희 마을에도 저런 이장님 있으면 정말 든든하고 그렇죠.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갑갑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내 남편인지 남의 남편인지. 그렇습니다. 이장님으로는 좋은데 남편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이 마을 일에 솔선수범하는 좋은 이장님이 되신 거 저는 정말 아내분의 내조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앞으로도 마을 일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요. 이 집안일 조금 도와달라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장님께 약속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이장님. 네,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월 25일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